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니콜라스의 마이그레이션 현황 세부 내역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용 파이 브라우저 출시를 했고 KYC 인증 개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표인 니콜라스의 이 의견을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번 시간도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과 거래 가능한 것은 해가지고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제 상품권에 대한 이슈 그거부터 해가지고 파생돼서 여러가지 가격에 대한 파이터들이 여전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니콜라스 채팅방은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했다 해서 초기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통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 46만 2천 명이 이주했으며 총 잔액은 420메가파이다 라고 됐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그 다음 내용은 블록 탐색기에 마이그레이션 번호를 추가할 계획이다 해서 니콜라스는 모든 단계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더 낮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출시되면 전 세계적으로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 네트워크 혁명에 동참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동참한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서 파이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군중들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1000명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부자라고 한다. 적어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기념주화 하나 좀 갖고 싶네요, 그죠? 기념주화. 자, 직거래 게시판에서 13일 오픈 예정입니다. 기프티콘 X라고 써 있습니다. 기프티콘이라고 딱 명시를 했습니다. 파이파파 카페에서는. 보시면 7월 13일에 오픈 결정하기로 했다 하고 거래글 올리시면 자체 삭제 처리하고 있다. 각종 기프티콘, 법정 화폐, 각종 상품권, 타 암호화폐에서 건전한 파이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거죠 라고 돼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뭔가 나와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아예 거래 금지 품목이라 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각종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 생태계 지도 해가지고 뉴 업데이트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 지도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고 또 한 번에 뭔가 화장품이나 파이 타임즈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를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지도가 나중에 정말 꽉 차가지고 여기 아예 안 보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 사이트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차원을 방지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멋집니다. 현 시점에서 본인이 구매할 생각이 드는 파이 가격 해가지고 사실 파이가 개당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파이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1000원부터 1억까지 있는데 4억까지 있는데 이거는 판매가 아니라 구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파이가 이 정도 되면 구매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근데 당연히 이거는 1000원 아닐까요? 3000원대도 구매를 하겠다는 거는 호의적으로 내가 굳이 싸게 파는 사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 자, 다 팔아. 자, 나는 파이를 한 개당 4억에 팔래. 난 10만원에 팔래, 만원에 팔래, 3000원에 팔래, 1000원에 팔래 이랬어.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할 겁니까? 같은 값이면 당연히 같은 값에 같은 기능을 하면 당연히 싼 거 선택하겠죠. 전 1000원 선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월등합니다. 다들 저 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격에 상관없이 본인이 구매했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서 5배 보고 투표했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솔직히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1000원에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0원에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나눠놨네요. 아싸 해가지고 파이코인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KYC 인증부터 해서 언제쯤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이거를 부러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쵸? 왜 부럽지가 않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해가지고 뮤직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가치를 떠나서 3년 이상 채굴 버튼 누르신 많은 파일을 모았을 거고 해서 1인당 1000개의 파일을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1파이당 1000원이라고 해봐야 100만원이고 1파이당 만원이라고 해봐야 1000만원인데 100만원이나 1000만원 벌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만약 VS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싸워요. 1000원이다, 1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뭐 1억이다. 1파이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의 얘기도 이해됩니다.
니콜라스 메시지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내용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통계 등 18가지 질문 대답해서 메인넷 지표에서 마이그레이션 첫 14일이 만료되기 전에 초기 측정 항목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이그레이션 통계는 46만 2천 명의 파일을 전송했고 총 4억 2천만 파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대강 가늠하면 909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인당 평균 파일은 181.8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워딩이 추가됐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대기열이 여전히 오래 실행된다면 앞으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높일 것이다 해서 4일간 43만 2천만 개 이상의 계정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12시 무렵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이에요. 마이그레이션 공개해가지고 블록 탐색기의 마이그레이션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서 총 계정, 총 유통량, 락업된 양,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블록체인의 총액은 1000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해서 블록체인의 총 잔액은 1000억 개다. 정확히 가스 요금 풀을 합치면 1000억 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일에 대기 기간은 해가지고 14일 나중에 줄어들 수 있냐, 8월 15일에 통과를 했다. 예를 들면 14일 취소 가능한 대기 기간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있기 때문이며 안정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해서 현재로서는 14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군가가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누를 때마다 14일에 보류 기간이 추가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어떨까요 하는데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초기 마이그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PC용 파이 브라우저 출시해가지고 PC용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팀에 분리된 과제에서 각 그룹에는 고유한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KYC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 채굴률 감소는 채굴률 조절은 음의 진수, 분포, 함수를 따른다 해가지고 백서 챕터를 참고해라 되어 있습니다. KYC 초대장 오류해가지고 KYC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팝업창이 뜨는데 짜증나는 사용자 환경일 뿐입니다. 해서 우리 팀이 고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KYC 솔루션 출시해야 한다고 해서 KYC가 지난 한 달 반 검토 중이다. 도와주세요 해서 되어 있고, KYC 지원서의 일부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고 기다리시거나 필요한 부분을 다시 제출하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가 수차례 언급을 했고 어쨌든 기다리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6월 23일에 KYC 신청자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여 잘못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돼 있고, 신규 KYC 지원자는 더 빨리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오래된 지원자는 제출물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무한 로딩 현상은 KYC 앱은 트래픽이 많아 약간 과부하가 걸리고 작업 중에 있다라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KYC 무한 로딩 현상 현재 해결책에서 2, 3분 동안 기다리거나 며칠 후에 다시 시도하라고 얘기하고요. 일부 지역의 노드 액세스 문제는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부 지역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0.4.5, 0.4.7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노드 액세스 이슈 047 버전 해가지고 047 버전에 대해서 그분들 컴퓨터에 우리의 분석 서버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에 접근할 수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채굴 알림 이슈 해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번 달에 작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 변경을 요청한 유저들은 누가 검토를 하냐 해서 KYC 인증인이 검토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카드와의 연결해서 미래에 비자 카드 또는 마스터카드와 연결 가능성이 있냐,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근데 저는 이분이 가장 캔리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송출하기에도 딱 좋고 딱 좋은 거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니콜라스 씨의 메시지를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품권 거래 제한에 대한 한마디, 지금부터는 가격에 대한 약간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방금 파이파파님 글을 게시판 행성글을 읽어보고 파이코인이 상품권 거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법에서 제한한다는 규정은 넓게 해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해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품권의 정의에 대해서 유가증권 해석을 캡처해서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법적 정의인가요? 학자들의 편의상 구분하기 쉽게 해석해 놓은 것 뿐이다. 미국 법률에 상품권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정의가 불가능하다 해서 상품권이냐 아니냐, 커피숍에서 물건을 사고 번호표를 받는다, 넓은 의미의 상품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이것도 제한할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박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카페장님이 게시판에 생성하고 거래 품목을 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 자체가 불편해서 몇 자 적었다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내용이 나옵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정지라고 하는데 정지될 가능성. 그리고 상품권법이 99년에 폐지되어 정부 담당 부처가 없다. 상품권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발행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것이다 해서 화폐관리 부서를 지칭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화폐에 상품권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며 내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전화해볼 생각이다. 정말 파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상품권을 규제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왜냐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파이코인에 대한 뭐 상품권을 거래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거래를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규제를 한대. 그래서 이미 상품권 거래했던 사람들은 아예 파이 계정이 정지가 됐어. 자,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사실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카페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은 없어요. 사실은 뭐 여기 위에도 누가 써놨지만 뭐 법에 대한 얘기,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어쨌든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기준이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사실 미연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파이코인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정의를 갖다가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렇게 파이오님의 말처럼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공감이 되는 글이긴 한데 저는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서양화 작품 판매, 강좌 수강, 그리고 파이로 일부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초대 작가다 해서 서양화 수강생을 모집한다 했고 파이로 작품 구매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연락처까지 나와 있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 작가는 208명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상품권 이따가 좀 또 나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이스토리님이 다시 올려주셨어요. 상품권 기프트 카드가 규정 위반인지 물어봤던 이유는 이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품권 기프트 카드를 대형 슈퍼마켓에서 200, 500, 1000달러 충전해가지고 선물하는데 이게 사실 현금처럼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범위도 넓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편의점, 주류점 등 물론 기프트 카드로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아래 영상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이팔 계좌에 남은 잔액을 넘길 수 있고 사실 이건 본인 현금 계좌와 연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토론글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 계좌로 현금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 어쩌면 생태계의 활성화의 교란종이 될 수 있는 게 기프티콘이라 생각한다. 상품권과 별 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권을 누가 보장해주냐. 그리고 뭐 이렇게 기프티콘 직접 거래는 괜찮은 건가요? 하는데 코어팀에서 걸고 넘어지면 계정을 닫힐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말로 한번 해볼게요. 막말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정말 파이코인을 100개를 사고 싶다. 자, 100개를 사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좋아, 나는 한 개당 1만원에 너 걸 살게 해가지고 현찰 100만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거 남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만나서 직접 결제합시다. ES 쇼 하면서 자, 이렇게 서로 만났어요. 직거래를 합니다. 자, 100만원 줄 테니까 너 또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Yes, 오케이. 해서 I got it 해서 100개를 보냈어. 자, 그럼 이거 누가 문제 제기할 거예요? 누가 문제 제기할 거면 이 걸려요, 이거? 물론 이거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건 저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건 저도 아는데 자, 만나서 이렇게 했어. 근데 서로 말 안 해. 둘만 입 닫고 있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이걸 된다 안 된다. 사실은 뭐 걸리면 당연히 정지가 맞고 없어지겠지만 이거를 다 하나하나 추적을 한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애매해요. 뭐 상품권 뭐 이런 거 역시도 똑같아요. 자, 어쨌든 물품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직거래가 아닌 뭐가 있을까요? 뭐 온라인 거래가 있을 거예요. 뭐 배송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 입금을 받고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인이라고 해서 파이코인도 사실은 엄연한 코인이에요. 그죠? 자, 파이코인인데 뭐 코인을 규제한다. 그다음에 현금을 규제한다. 다 좋은데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물건하고 파이코인이 있어. 여러분들 거래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물건 먼저 받고 그 다음 파이코인 전송해야겠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현금 입금을 먼저 해요. 그쵸? 근데 현금 입금을 먼저 하는데 우리가 이거 어떡합니까? 물건을 나중에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코인을 먼저 전송한다? 이거 가능할까요? 파이코인에 신고해가지고 나 사기당했어 유 하면서 뭐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지갑 주소 저 지갑 주소가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은 코인 제재해줄까요? 물건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이런 개념이 될 텐데 사실 그러면 온라인 거래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능은 하겠죠. 근데 직거래 뭐 한다고 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일일이 다 할 건지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마냥 우리가 거래가 된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다 좋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맞다 틀리다 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니콜라스 씨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다른 얘기들 왈가왈부 우리끼리 뭐 싸우고 뭐 팥값 하천 해봐야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 대화의 주제에서 이건 꺼내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이의 가격 질문이다 해서 뭐 10만 원으로 잡혔을 때 그리고 3년 5년 얼마 간다 이런 얘기는 상장하였을 때 가장하에 파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가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이슈로 어떠한 개발을 했냐 파이코인이 그런 거에 따라 좀씩 다른 거라 가지고 사실은 이런 내용은 저는 뭐 이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초 비슷해서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좋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상품권 문제 해가지고 기프티콘 상품권 뭐 법적 싸움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다. 전송이 불가능하고 내부 거래만 된다. 규정 위반에 걸리면 법적 동의 전문 해석했듯이 코어팀은 재량 행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재량에 따른다. 코인은 외부 거래 불가로 추적이 가능하며 모두 압류 또한 계정은 압류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 왜 위험을 자초하냐? 차라리 금으로 거래해라. 금은 법정화폐가 아니면 실물 거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랑코코님이 사실은 좋은 얘기 이렇게 해주시는데 둘이 합의하에 거래하는데 규정 위반에 걸리나요? 추적 수사대도 되는 줄 아시나요? 서버에 다 남습니다. 그게 암호화폐다 하는데 거래 기록은 남는데 이게 물건과 거래한지 기프티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거는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몰래 하는 건 신고할 근거가 없지만 대놓고 게시판에 올리는 건 캡처해서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이베이에 팔겠다 글 올린 것만으로도 계정 동결되었다고 하던데 팔겠다는 의사 표현만으로도 동결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내 맘 같냐 해가지고 1000달러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각자의 판단과 책임을 가지고 서로 안 할 거면은 조용하게 둘이 뭐 암거래를 하시던가 아니면 대놓고 막 나는 팔겠소 막 이러면서 대놓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놓고 하면은 걸리면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직까지는 중요한 건 상품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슈 사항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뭔가 해결이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죠. 하지만 괜히 지금부터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아마 카페에서도 원천 차단을 했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파이파파 카페장님이 직접 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미연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했다라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코인 이슈들 해가지고 파이 거래 시작 관망 뭐 나오고 이슈들을 뽑아보자면 그 다음에 뭐 짜증, KYC 인증 짜증, 마이그레이션 진행, 기대와 인내, 그 다음에 뭐 검증 인내, 검증 건수 실종, 포기, 뭐 그 다음에 불안과 안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락업비율은 어떻게 물음표해서 재분배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하는데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상품권 거래 국내법에서도 저촉될 수 있다 해가지고 상품권 이거 깡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탈세한 금액이 5억 원 미만 이건 탈세한 금액이 5억에서 10억 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습적인 조세 포탈 뭐 등등 내용이 쭉 나오네요. 짧은 지식으로도 조세 포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때 불법 상품권 깡에 해당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있죠, 코인. 자, 코인 장외 거래했던 것들 특히 파이코인 코인을 받았어. 자, 우리가 25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세금도 낸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파이코인 언젠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코인으로 다 받아가지고 이것도 좀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코인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법적 동의에 세금 포탈 금지 항목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2년 기다린 파이 생태계 망하는 꼴 못 봅니다. 절대 해가지고 나와 있고 사실 상품권 이유는 따로 봐야죠. 그래서 코인 상품권 이유도 파이로 묶어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고 이거는 솔직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랄까 뭐 이렇게 조세 포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상품권을 특정화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 얘기지 우리끼리의 자체적인 유권 해석을 하는 거는 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은 파이코인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기준은 파이코인에서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국내법과 또 미국법을 따른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파이코인 뭐 상품권에 대한 의견 뭐 기프티콘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